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1차 의료의를 위한 당뇨병 관리 최신 지경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유, 목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유,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뇨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합병증으로는 크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뇨 급성합병증으로는 고혈당성 혼수, 케톤산 혈증이 있고 약물 치료로 인한 저혈당도 포함이 됩니다. 만성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이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당뇨병 망막병증, 당뇨병 신장질환, 신경병증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당뇨는 우리 몸 전신에 있는 혈관과 신경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이전으로 한정한다면 혈당 강화제 중에 이런 당뇨합병증, 특히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근거가 있었던 약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2015년 이전으로 한정한다면 당뇨합병증 중에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을 예방하는데 근거가 있었던 약은 메포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메포민은 영국에서 시행된 UKPDS 스터디에서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대혈관 합병증을 줄이고 당뇨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UKPDS 스터디는 영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RCT로 처음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RCT입니다. 이 RCT에서 처음 진단을 받은 당뇨 환자 중 비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 메포민을 사용하면 대조군에 비해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을 줄이고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메포민 외에 서프인유리아와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인한 미세혈관 합병증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대혈관 합병증이나 사망을 줄이는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이전 또는 2016년도나 2017년 이전에 발표된 진료 지침들을 보면 당뇨 환자에서 경구약제 단독요법 시 첫 치료제로는 메포민을 사용한다 라는 문구가 거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15년도나 또는 2017년 이전만 해도 당뇨 약제 중에 대혈관 합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근거가 있었던 약은 메포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2017년도 발표한 지침에도 경구약제 단독요법 시 첫 치료제로 메포민을 사용한다 라고 명시하였고 메포민을 사용해도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DPP4 이너비터나 TZD, SGLT2 이너비터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엠파렉 아웃컴 연구가 발표된 뒤에 진료 지침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엠파렉 아웃컴 연구는 SGLT2 이너비터 계열의 약제인 엠파글리플로진이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지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이 당시 엠파렉 아웃컴 연구 결과가 학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학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엠파렉 아웃컴 연구는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엠파렉 아웃컴 연구 이전에 발표된 모든 DPP4 이너비터의 RCT 결과들은 심혈관 아웃컴에 해롭지 않다라는 정도로 만족을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엠파렉 아웃컴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였던 유일한 약제가 메포민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당뇨를 치료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대혈관 합병증과 당뇨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약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엠파렉 아웃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당뇨병 학자들이 너무나 크게 놀라고 크게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엠파렉 아웃컴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넘피탈 MI, 넘피탈 스트로크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엠파글리플로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올코즈 모탈리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크게 기대하지 못하였던 하트 페일리어는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함께 네프로패시의 진행과 투석 같은 악화도 엠파글리플로진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 진료 지침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 이후에 발표된 다파글로진 연구들이나 다른 SGLT2 이니비터에서도 대동소이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도 본격적으로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 아웃컴을 효과를 보여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리라그루타이드, 즉 삭센다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했을 때 CV 아웃컴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다음에는 돌라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도 카디오바스큘라 어드버스 이벤트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는 오랄 세마글루타이드도 개발이 되어서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서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2023년 발표된 당뇨병 진료 지침을 보면 맨 첫 번째 당뇨 환자의 치료 목표를 첫 번째로는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 두 번째로는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올인 카디오레날 리스크 리덕션에서는 당뇨 환자들 중에 ASCVD가 동반된 환자 또는 ASCVD 고위험 요인이 동반된 환자, 당뇨 환자 중에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된 환자, 당뇨 환자 중에 CKD가 동반된 환자를 분류하도록 하였고, ASCVD가 이미 있거나 ASCVD의 위험 요인이 55세 이상의 나이, 비만,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알부민 유리아 등이 있을 때는 우선 ASCVD를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이 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나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당뇨 환자 중에 하트 페일리어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심부전 입원을 현저하게 줄이는 SGLT2 이니비터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CKD가 동반된 환자, 즉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해 있거나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시오가 증가된 환자에서는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기 힘들 때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을 제시하였습니다. 혈당 조절 면에서는 혈당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약제를 위에 제시하였는데요. 돌라그루타이드 고용량이나 세마글루타이드나 티르제파타이드, 인슐린이 있고, 경구 혈당 강화제 복합요법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만한 점은 체중 조절을 아주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우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하고, 체중 감소를 할 수 있는 약제 사용도 중요하며 메타볼릭 서저리도 고려하도록 하였고, 체중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된 약제, 특히 개중에서 체중 감소 효과가 아주 좋은 약제로는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를 명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돌라그루타이드, 리라그루타이드를 명시하였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체중 감소 효과를 연구 결과별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르제파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가 비만한 환자를 대상으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본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티르제파타이드의 경우에는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자기 체중의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티르제파타이드 고용량 공에서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자기 체중의 2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즉
처음에 100kg 정도 나가는 비만 환자였다면 티레제파타이드 고용량을 쓰면은 20kg 이상 체중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3명 중 1명 정도에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10명 중 4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 삭센다도 효과는 꽤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20% 이상 현저하게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10명 중 1명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